이번 영상은 에펙 만들 때 그 프로크리에이트로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한 장 한 장 에펙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었거든요. 이게 프로크리에이트에도 그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도 되긴 하는데 노래랑 그런 거랑 다 넣으려고 효과 같은 거 같이 배경이랑 효과 같은 거 같이 넣으려고 프로크리에이트로 작업하고 에펙으로 했었습니다. 그 길이가 1시간 17분 46초라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안 보실 분들은 뒤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원래는 이게 처음에는 일러스트를 먼저 그리고 뭔가 쓰려고 일러스트를 그리긴 했었는데 그거는 못 쓰고 많이 묵혀놨다가 제가 고향 콘텐츠 아카데미에서 그 에펙을 배우게 되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려놨던 일러스트 중 하나가 딱 떠올라가지고 그걸로 작품 만들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는 타임랩스입니다. 이때 입던 옷이랑 머리 스타일이랑 해서 일러스트를 그렸는데 왜 이렇게 그렸냐면 그건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약간 이때는 이렇게 그리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얇게 그렸죠. 저 때도 저렇게 마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새 조금 감을 그릴 때 통통하게 그리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현실 반영 살짝이. 근데 워낙에 그림이 옛날부터서 모든 그림은 좀 최상의 워너비 몸매를 그리기 때문에 약간 얇게들 그리곤 있는데 현실에는 불가능하죠. 가능하신 분들이 있지만 저한테는 불가능하단 점. 이 일러스트 그리면서 이때도 뭐 고양시랑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신청하려고 그리기 시작한 일러스트였는데 결국 신청은 못하고 그냥 그리다 말고 묻혀놨었던 그림이었는데 이거 그리면서 딱 알게 된 게 고양시가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물고기 모양이더라고요. 열대어 모양. 그래가지고 이거는 뭔가 감회가 고양이 캐릭터니까 잘 어울리겠는데 하고서 그리기 시작한 거였어가지고 고양이 손에 물고기 막 이런 느낌으로 좀 그리긴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려놓고서 결국에는 신청은 안 했어요. 삼성외계인 곱하기 고양시 하고서는 감에만 강조를 줬죠. 그러고 나서는 이게 날려가지고 그냥 그림 그리는 대로 쓰다가 막 러프를 그리고 있죠. 러프랄까 밑그림이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았어요. 고양시 이거는 지금 에펙 할 때 어떻게 할지 콘티 짠 거였거든요. 콘티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 강사님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할 거다라고 보여줬는데 이 콘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결과물이 나왔고 이거 외에도 또 더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힘도 딸리고 해가지고 이것보다 좀 더 축소된 버전으로 완성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도 흩날리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게 장황하고 꿈은 컸지만 결국 제대로 되진 않았다는 슬픈 소식이죠. 원래 일러스트 그렸을 때는 고양시였는데 올해 초인가? 붙어서 고양시가 고양 특례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같이 나타내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했답니다. 이거는 자세를 다 잡고 했는데 사실 솔직히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림 하나만 갖다가 에펙 가가지고 스케일 조정하고 크기 조정하고 방향 조정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몰랐죠. 저는 프로크리에이트만 썼으니까 그래가지고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 에펙 가서 다시 고생 다시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펙은 타임레스 같은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에펙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에펙에서 막 움직인 거는 못 보여드려요. 그래서 타임랩스 프로크리에이트 타임랩스로만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이게 일일이 그려서 하는 거를 강사님이 말씀했을 때는 그 로코스토피이라는 기법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찾아보니까 사진을 하나하나 일일이 따라 그려가지고 만드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그냥 제가 그려지는 대로 그린 거라서 완전한 그 애니메이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는 되게 제가 원래 전공하고 싶었던 게 출판 만화 쪽이었었는데 이제는 웹툰이 되어버렸지만 출판 만화였었는데 그 과는 항상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묶여 있거든요. 만화 애니메이션과 막 이런 식이었는데 저는 출판을 오로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말고 만화과를 가자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만화 창작과를 가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은 결국에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조별이나 팀별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조금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만화과를 가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은 혼자 해보니까 진짜 너무 힘드네요. 이게 한 땀 한 땀 진짜 열심히 그렸는데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문대기 기법을 좀 많이 쓰는 편이어서 이게 생색이 발려지는 거를 펴 바르는 느낌이라 뒤에가 조금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렸다가 뒤에가 비쳐가지고 다시 그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살짝 그래도 좀 몇 번 해보니까 좀 알겠는 게 이제 뒤에는 흰색 바탕을 칠해주면은 그나마 캐릭터가 배경이 비치지 않고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거는 뒤에 배경 없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에펙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에펙으로 주고 애니메이팅을 프로크리에이트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얀 화면을 키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하얀 화면을 지웠을 때 그러면은 바로 뒤에 배경이 비쳐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작업을 했다가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막 그러면서 좀 되게 힘들었었는데 애니메이팅 너무 힘들더라고요.
동새도 동새지만 이게 과연 잘 움직이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림자도 주고 막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정적이고 멈춰있고 막 그러니까 괜찮은데 동적인 거를 그리는 것도 되게 어렵고 저는 계속 정적인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니까 정적인 걸 그리는 것도 어렵고 이게 움직임이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번뇌가 깊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리면서 한 번씩 그 고정돼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리다가 비율이 틀려져가지고 비율 맞추느라 다시 또 수정 작업하고 엄청난 수정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작품을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번은 그냥 공부하는 느낌으로 지나가자 막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긴 했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애니메이팅을 해야 되면은 조금 더 요령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좀 더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만져보고 싶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직은 손 다시 대고 싶지 않아. 제가 너무 고생을 한 작품이라서 이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었어야 했던 것일까 막 이런 생각 혼자 하면서 지금 다리 다시 꼬리도 늘리고 다리도 늘리고 왜냐면 뒤로 가면서 왠지 애가 커졌거든요. 이런 거리감 막 크기 조절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진짜 통통 튀는 애니메이팅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그걸 하려면은 제가 좀 동적인 그림을 배웠었어야 됐는데 동적인 그림은 크로키 할 때밖에 안 그려봐가지고 그래서 뭔가 할 때마다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이게 맞는 건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만 있네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감회를 많이 그려볼 수 있고 색깔이나 느낌 같은 거를 움직임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재밌었던 작품이긴 했어요. 이게 1시간 17분이라서 너무 기네요.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할 얘기가 많다니. 이게 색깔을 진하게 칠하면은 되는데 제가 워낙에 그림 스타일이 버킷투라고도 안 친하고 뭔가 좀 만화나 애니메이션 특유의 좀 코팅된 느낌? 되게 착 붙는 그런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문대기 하고 제 손이 아플 정도로 문대기 하고 막 색깔로 막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림이 항상 어두워지는 이유가 계속 문대기 하고 명암을 자꾸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원래 좀 만화 애니메이션 명암을 조금 살짝 죽여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생색을 막 좀 써가지고 문대고 막 이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그렸던 시절이네요. 다리에 명암이 몇 도가 들어가는 건지. 근데 요새는 살짝이 줄였어요. 너무 색깔들을 여러 가지를 쓰니까 중구난방이고 좀 그래서 이거 하면서 조금 깨우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포인트 되는 색깔이랑 명암 색깔 이런 정도만 쓰고 있는데 요새는 저 때는 조금 고생했죠.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하고 막 얼굴 너무 동그래져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고치고 막 그랬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그렸더니 진짜 뭔가 그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을 존잘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존잘러가 된 기분은 없었고요. 그냥 아 너무 열심히 노가다 했다 막 이런 생각만 들어서 왜 굳이 나는 이거를 하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존재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서 와 이거를 그 한 땀 한 땀 복붙해가지고 다음 장 그릴 때 조금씩 변형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어서 그리고 앞에 거랑 맞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뒤집어보고 막 이랬는데 제가 애니메이팅을 배운 게 없어가지고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만화영상진흥원에서 K코믹스 아카데미라고 매년 무료 강좌를 단기 강좌를 해주시는데 거기랑 그 위정부에서 뭐지 그 이모티콘 단기 강좌를 한 3번인가 4번인가 해주셨거든요. 그 단기 강좌들로 이모티콘 만드는 방법 배울 때 살짝 배운 그 액팅 기법으로 다 커버한 거여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왜 이렇게 열심히 했나 싶을 정도예요. 다 애들이 빨개지고 있죠. 그 포인트 컬러가 좀 빨간색이어서 감에는 포인트 컬러가 빨간색이어가지고 문대다 보면은 굉장히 빨간 애가 태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 색깔이 좋아가지고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어렸을 때부터 살색 표현에는 빨간색을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감을 안 그리고 사람을 그렸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많이 그렸어요. 만화가 워낙에 사람에 대한 거를 많이 나타내기도 하고 뭐랄까 제가 약간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사람을 많이 그리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저 옷을 그리면서 얼마나 지겨웠는지 저 옷을 몇백 벌을 그린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감에 그리는 거는 안 지겨운데 옷 그리는 게 지겨워가지고 막 색깔도 이렇게 줬다가 저렇게 줬다가 지금은 3D 시대인데 2D를 하고 있으니 혼자서 2D를 하고 있으니 참 시대하고도 맞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포즈 그려가면서 명암 주고 그런 거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번 기회에 감회를 원 없이 그려가지고 조금 더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래서인지 릴스 그리는 건 이제 좀 편해졌는데 만화를 그 바쁜 일 다 끝나고 나서 11월 달부터 다시 만화를 그리는데 만화가 표지까지 해서 4컷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힘들어요. 만화 풀 채색은 조금 어려워가지고 원래는 10컷을 다 채워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인스타에 거의 올리니까 인스타 포맷에 맞춰서 10컷을 그리자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처음에 딱 그리는 날 딱 한두 장 그리고 나니까 아니야 4컷부터 시작하자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표지 포함해서 4컷을 그리고 있습니다. 표지는 뭔가 그릴 때마다 좋아요. 표지 그리는 걸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어니언의 시대. 왜 멈춰 있는 거지? 움직여.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 업데이트 됐는지 프로크리에이트 채색할 때 보면 원래는 커서가 전혀 안 보였었는데 그 브러쉬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를 정도로 브러쉬가 안 나왔었는데 요새는 살짝살짝 브러쉬가 나와가지고 조금 좋더라고요. 이게 일어나면서 이게 크기가 또 조절이 잘 안 돼서 이 크기가 과연 맞는 것인가 고민 엄청 했어요. 왜 나는 기퉁이에 이거를 그려가지고 기퉁이에서만 움직이고 벗어나지 못하는 기퉁이. 그래도 그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거는 등장인물이 가메 한 명이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뭐 맞출 필요가 없었다는 거? 만약에 다른 사람이랑 위치 조정하고 막 그런 거를 했었어야 됐다면 진짜 더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일단 가메는 캐릭터 자체가 가메 캐릭터 거의 혼자 나오고 다른 게 잘 안 나와서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못 끝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끔찍하네요. 왜냐하면은 그 위치 조정하는 게 되게 힘든 게 제가 그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그리긴 했는데 거의 좀 낙서 형식으로 많이 그려서 이게 사람 하나 딱 그리고 끝나거나 아니면 머리만 막 그리고 끝나거나 막 그런 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서는 약간 2명, 3명 같이 있는 걸 그리고 싶어서 그거를 막 연습을 해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맞추는 게. 그 맞추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을 그리는 것도 어렵고 약간 뒤쪽에 있는 거 그리는 것도 어렵고 뭔가 한 화면에 사람을 2명 그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막 여러 명 그리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좀 그런 거는 비교적 자유로워졌는데 이거는 뭐가 날려가지고 다시 갖고 왔더니 하얀 뒷배경이 남아가지고 뒷배경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하나만 그리는 이유가 약간 그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자유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자유로운지는 모르겠고 항상 고난과 수련하는 느낌으로 시련을 부닥치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타임레스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커서가 보이면 좋을 텐데 커서가 안 보여서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날렸을까요? 그래서 힘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뒤쪽부터서는 다리도 어디 고정할 거를 두고 싶어서 그리드를 켜가지고 네모 로직처럼 돼 있는 거를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그리드를 켜서 거기 2번째 칸에 발 넣고 5번째 칸에 엉덩이 넣고 그렇게 기준점을 안 보이는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모는 종이 같은 게 그리드인데 그리드 없이 애니메이션 힘들겠더라고요. 그 가면은 약간 먼저 안 그리고 구도 안 잡고 그냥 그려지는 대로 그리는 편이라서 뭐랄까 원래 만화는 왜곡이랑 좀 각도에 따른 왜곡이나 변형 같은 걸 좀 많이 주게 되는데 만화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데 구도를 안 잡고 그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맛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구도 잡다가 맨날 질려가지고 그림을 나안했던 편이라서 구도 안 잡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정 구도를 잡아야 되면은 약간 동그라미 뭐 이런 걸로 좀 조금만 잡고 하고, 그거 말고는 그리면서 다지다 보니까 약간 왜곡이나 변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감에는 뭔가 20살 초반에는 좀 저도 왜곡 많이 주고 변형 많이 주는 그림을 그렸었는데 구도를 잡다가 항상 끝나가지고, 그래서 가볍게 그려야지 좀 그림이 즐겁지 않나 싶습니다. 막 예전에는 조금 그림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엄청 다른 사람은 못하는 나만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지구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구도만 잡다 끝나가지고 지구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난 못해 이러고서는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치열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요새는. 구도를 그렇게 잡고 하면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타임랩스래도 1시간이 넘게 나오니까 굉장히 기네요. 이거를 반으로 줄였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타임랩스 1시간이면은 대체 몇 시간인지 가늠이 안 되는데, 이렇게 피땀 흘려서 그린 거에 대한 타임랩스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애니메이팅을 해달라고 만약에 의뢰가 들어오면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바라지 않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은 강사님은 그러셨거든요. 로토스코프 기법도, 그거는 사진이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건데 그것도 하는 데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는 사진 없이 막 하는 건데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만약에 위례가 들어와도 할 수 있을까 싶긴 하네요. 그냥 캐릭터 움직이게 하는 거는 재밌긴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많이 그려보니까 좀 더 캐릭터도 손에 붙고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게 나쁘진 않았는데 너무 생각할 게 많아요. 캐릭터만 딱 만드는 거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일단 에펙으로 다 만들어 놓고 딱 캐릭터만 작업을 했었던 거라서 그나마 덜했던 건데, 만약에 배경도 같이 움직이고 캐릭터도 한 명이 아니고 2-3명 막 같이 움직여야 된다 막 이러면은 그거는 약간 수련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굉장히 고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민이 되네요. 아무도 시켜주지 않았는데 괜히 만약에 나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어떨 것인가 라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얘기만 생각만 했는데도 힘들어. 저거 그리면서 너무 하글대가지고. 근데 또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저거 작업기간이 제가 컨설팅 받을 때가 9월이었던 것 같은데 9월에서 10월 중순 17일인가 18일까지였는데 그 기간 조금 넘어서 한 21일인가 22일 마감날에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거를 같이 하면서 해가지고 여기에 온전히 시간을 쏟지는 못했는데 뭐랄까 시간 대비는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하면서도 뭔가 애니메이션 만들 때 되게 기간이 오래 걸려서 왜 오래 걸리지? 그거를 이해를 좀 못했었는데 이거 하면서 드디어 이해를 했어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애니메이션 쉽지 않아. 애니메이션 힘들어. 제가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은 힘들고 사람들이랑 같이 부대껴야 되니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막 릴스의 시대고 숏폼의 시대라서 그런지 더 뭔가 그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좀 움직이는 걸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자란 거랑 지금 보고 자라는 세대가 달라서 약간 선호하는 게 조금씩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긴 해야 되는데 약간 뭔가 좀 계기가 있지 않으면 잘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멈췄네. 뭐 하느라 멈춘 건지 어디를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색깔 톤만 균일하고 막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너무 어둡게 나왔고 뭐랄까 저 색깔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서 더 지루하고 막 그만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너무 손 잡기 싫어가지고 그림 잡고 하기가 싫어가지고 막 딴짓하면서 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면서도 이거 너무 이상한데 다시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정말 너무 고통을 준 작품이었어요. 근데 애니메이팅을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보니까 다른 분들 수료식 날 다른 분들 작품도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랄까 실습할 때는 어떤 거 할지를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어떤 게 나올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뭔가 확실히 작품을 내시는 거니까 달라진 게 많으시더라고요. 콘티나 뭐 약간 어떤 걸 하시겠다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그림이 제 작품이 맨 나중에 제출해가지고 그것 때문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방영되는데 그 앞에 분들 너무 잘하시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왜 맨 마지막이지 막 이러면서 원래 성격이 좀 남들이 막 좀 남들한테
당하면은 되게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기피하고 싶어져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방영이 됐어요. 뭔가 취지는 좋았는데 퀄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게 대충 그려놓고 더 그려야 되는데 그래도 한 어느 정도 너무 하얀 부분이 보여가지고 하얀 부분 없애자 이러고서는 다시 리터칭 하는데, 리터칭 했는데도 하얗게 보이고 잘못 그림이 잘린 것도 있어서 굉장히 슬펐었어요. 왜 어쩌다가 그림이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얼굴 부분이 잘려 있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고. 왜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는데, 이때 아마 좀 비율이 이상하면은 그때 다시 더 바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합니다. 제가 원래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잘 안 하는데 이 영상은 너무 긴데도 계속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무슨 말을 더 쥐어짜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 말이라는 걸 한 이유는 제가 이거를 그냥 영상을 보면서 바로바로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이라고 한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크립트 딴 것도 그렇고 그냥 영상 보고서 나온 대로 막 얘기하면은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콘텐츠적인 생각은 잘 못한답니다. 왜냐면 좀 꾸밈 없는 사람이고 싶어서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그런 느낌이라 사는 김에 산다. 그림을 그리니까 그리고 있지 막 이런 느낌. 뭔가 요새 막 인스타 피드에 몇 가지 구독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리는 거를 몇 번 보는데 프로크리에이트로 애니메이팅 기법이 다양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겠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게 조금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면서 있었던 생각이라서. 근데 진짜로 막 손이 가는 대로 막 그리다 보면은 그럴싸해요. 막 그렇게 계산하고 의도하고 막 그러기는 제 성향상 쉽지 않고 그냥 해보니까 되더라 막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조금 더 어두워지고 나름 명암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느낌이 저는 괜찮은데 타인도 괜찮은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거칠애로 잘해요 막 이런 느낌, 이런 말만 들은 느낌이라 이렇게 긴 영상을 누가 봐주실지도 모르겠네요. 봐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남기고 싶어가지고 기록하는 거니까 보다가 뒤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렇게 긴 거를 잘 보지 않아요. 저는 쇼폼, 릴스 막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뭐랄까, 그냥 그림 작업할 때 영상 틀어놓고서 보면서 작업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영상 아니면은 음악 틀어놓고, 그래서 음악에 좋아하는 음악의 제목을 몰라. 그러니까 귀로 그냥 들으면서 작업을 하니까 눈이 그 노래 제목이나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가끔 듣다가 괜찮은데 이러면 가사 좀 보고, 그때 뭐 제목 볼 수 있으면 보고 막 그런 스타일이라서 뭔가 좀 되게 엉성한 편이에요. 사람이 약지가 못해서. 그래가지고 가끔 머릿속에 이 음악이 막, 저는 내내 재생이라고 하는데, 음악이 그냥 갑자기 재생될 때가 있어요. 아, 이 노래 듣고 싶다,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냥 오늘은 이 노래네 막 이런 느낌으로, 내내 BGM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듣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 제목을 몰라서 찾을 수가 없는 노래가 꽤 돼요. 그래가지고 가사 맹렬히 검색하고, 누구 노랜지, 머릿속에서는 누구 노랜지 그런 게 뜨니까 누구 검색 엄청 하고 막 가수 엄청 검색하고 막 그러는데, 가끔 그러는데도 놓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 곡이 아니고 다른 뭐라 그러지? 다른 그룹에 속해 있을 때 노래면 그 사람 목소리로, 그 사람 목소리로, 사람으로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제가 분명히 신해철 씨 목소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해철 씨로 검색을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막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015B 시절인가? 막 그래가지고 그거 찾는데 굉장히 애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막 듣던 데에서 떠오르니까 전혀 뜬금없는 노래는 안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만들 때는 한창 뭐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는 노래 들으면서 많이 작업을 했어요. 원체 그림을 안 그리면은 하는 게 거의 없어서, 원래는 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 요새는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내 손이 그려야 되고 눈은 그림을 봐야 되니까 그냥 영상만 소소하게 보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보다 보면은 계속 시선을 뺏겨가지고 영상도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요. 예전에는 진짜 영상만 보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요새는 좀 인풋 많이 했으니까 아웃풋 좀 많이 빼야지 막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팅 따로 배우진 않아도 그나마 동세 같은 거 많이 기억하고, 여러 가지 그려본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봐줄만하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안 봐줄만한가요? 너무 막 뒤에가 하얗게 비쳐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그림을 문대기로 그릴 거면은 뒤에 하얀 거를 깔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했습니다. 다 그려놓고 나서 다음에는 뭐 더 좋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약간 그 주변에 음악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뭔가 좀 그 뮤비 같은 거를 애니메이팅으로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네요. 그 예전에 그 이상의 날개라는 밴드 콘서트 같은 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한번 갔다 왔는데, 초대를 받았는지 같이 가자고 해서 간 건지 아무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뒤에 계속 그림을 그 곡마다 조금 분위기 맞춰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뮤비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애니메이팅을 하니까 안 돼. 완전 사람 갈리는 수준이라서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가메 말고 다른 그림들은 가메보다 더 정교해서 한 장을 그리는 것도 솔직히 조금 힘들거든요. 그냥 딱 상반신만 잘라가지고 그리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움직이고 막 그런 건 아직 좀 더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공부를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가면만 그리고 가면만 그린다고 해서 가면만 그릴 줄 아는 건 아니랍니다. 저도 원래 극화체 지망이어가지고 극화체를 지망하니까 감에도 이렇게 좀 길쭉길쭉하게 그리죠. 원래 캐릭터는 귀여운 맛이 있어야 되는데 감에는 귀여운 맛보다는 좀 뭐랄까 변형? 수인? 막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감에를 처음에 그릴 때는 솔직히 공모전 단편 만화 만들려고 그리기 시작한 거였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약간 난 외계인인가 봐 막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왜냐면은 그 엄마랑 그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엄마랑 오빠랑 저랑 성향이 너무 달라요. 엄마랑 오빠랑은 조금 맞는데 제가 거의 셋이서 생활했는데 제가 전혀 다르니까 계속 그 뭔가 무리해서 섞이지 못하는 그런 게 돼버려가지고 나는 뭔가 좀 외계인인가 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런 괴리감이 심해가지고 그런 이런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감의 캐릭터는 눈이 없잖아요. 눈이 없는 이유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래요. 혼자 생각해놓기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눈이 없음 막 이랬는데, 나중에 그래서 인간이 그 동공 말고도 하얀 게 있는 이유가 감정을 읽으려고 하는 거라고 어떤 기사를 봤거든요. 감에는 감정을 파악하려고 흰 동자만 남은 게 아닌가 라고 좋게 포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뭔가 되게 정해놓은 것보다 하면서 정해지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좀 많이 벗어나지 않는 편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된 위견이 필요한데 위견을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솔직히 자기 삶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의견을 주겠어요.
그래서 외계인이고 어렸을 때 고양이가 되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양이고, 굉장히 단순한데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편이라서. 뭔가 좀 본 게 많아서 그런지 본 게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막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렇게 창의적인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창의적인 게 저는 그냥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굳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서 변형시킨 것도 창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창의가 아닌데, 창의적이 아니었는데, 다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변형도 괜찮고 약간 재해석? 저는 좀 재해석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좀 뭔가 완전 새로운 건 아니어도 그래도 그나마 좀 달라진 거, 색다른 거, 그런 걸 좋아하지, 똑같은 것 중에서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뒤에 갑자기 켜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잡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자 하면서 엄청 빨리 작업 빨리 하고 빠밤빰 해버렸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더 엉망인데 잘 티는 안 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옛날에 막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막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좋아하는 작가님들이나 뭐 좋아하는 밴드나 얘기 뭐 이번에 삑사리가 났었는데 티는 안 난 것 같다. 다행이다. 막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닌데 괜찮은데 좋았는데 막 이런 생각했었었는데 자기가 직접 만든 작품에 대해서는 보이는 게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몇백 번을 봤잖아요. 그니까 뭐가 다르다, 뭐가 틀리다, 뭐가 좀 잘못됐다 막 이런 게 눈에 확 보이는데 그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창작자가 되어가는 느낌이긴 했어요. 미디어 콘텐츠라는 거에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그림 맨날 그려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거는 부끄럽지가 않은데 그림 그려서 올리는 거는 부끄럽지가 않은데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게 부끄러워요. 근데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막 그냥 별 상관없는 시덥잖은 얘기도 하고 막 그러고는 있긴 한데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뻘짓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구독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이라고 하기에는 미미하지만 아무튼간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고맙고 이렇게 별말 아닌데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그림 그리는 거에 아무 말 없는 건데 봐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원래 좀 과한 관심을 사양하고 싶어지는데 이렇게 좀 은은하게 좋아요 눌러주시고 봐주시고 하면은 그건 너무 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원래 올려도 안 봐주는 것보다는 그나마 하나라도 봐주는 게 좋고
댓글은 원래 좀 많이 못 봤던 편이어가지고 댓글에 항상 그 관심은 있으나 댓글은 별로 없는 걸로.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크크크. 이게 언제 끝날까요? 아직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이게 마지막에 조금 동세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바꾸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그려봐가지고 그나마 이제 릴스 그리는 거는 수월해지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어서 오늘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조금 영상을 줄여서 올릴 걸 하는 생각이 한 초반에 녹음하면서부터 들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타임랩스로 나온 거니까 배속은 주지 않고 올리겠습니다. 타임랩스 했는데 1시간이면 대체 몇 시간 한 거지? 계산이 안 되네요. 그래도 한 몇 달 걸려서 했으니까 몇 달이라기보다는 몇 주 걸려서 했으니까 그래도 제 계산이 딸려서 잘 모르겠어요. 고양시를 붙잡았더니 빛이 나서 고양 특례시로 바꿨다. 마감이 다가와서 깨작깨작 그리지 않고 얼른 그렸다. 그런 느낌입니다. 뒤에 가면서 엉망이었던 이유가 이거죠. 원래 제일 얇은 선으로 막 하는데 얇지 않은 선으로 이 부분 아마 없앴던 것 같은데 이게 그리다가 콘티처럼 해야지 하고서는 그렸는데 아니야 불필요한 거 걷어내 이러고서는 앞부분만 살리고 뒷부분은 좀 없앤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은 너무 촉박했어. 다른 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기력도 딸리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혼자 힘들었던 걸로. 뭔가 애니메이팅 할 때 혼자 작업하면은 이렇게 고독해지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새벽에 만나는 사람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만나지만 그래가지고 작업하다가 심심하면 인스타 들어가고 딴짓하다가 다시 작업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새벽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시간이니까 거의 조용하잖아요. 근데 새벽에 작업이 잘 되는 이유가 조용해서인 것 같아요. 낮에는 너무 시끄러워. 햇빛도 시끄럽고 바깥에 사람들 다니는 소음도 시끄럽고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 창작자들이 밤에 작업을 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창작자들 중에 예민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요새 좀 작가님들 많이 만났는데 저는 막 그렇게 같이 작업하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여태 막 다른 작가님들 많이 만나지는 않았었는데 그 목고지에 들어가고 나서 좀 다른 작가님들을 만나게 돼서 막 사는 얘기도 하고 작업 얘기도 하다 보니까 작가님들이 진짜 예민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특정한 것 말고는 거의 좀 그냥 좀 털털한 편이어서 그렇게 막 신경 안 쓰고, 그런데도 주변에서 좀 까다롭다는 평을 듣긴 하는데, 그 정도도 아니면 사람이 아니죠. 너무 털털해서 좀 문제인가 싶을 때가 종종 있는데, 작가님들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서 가끔 조금 뭔가 다가가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저도 겪어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거지.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예민한 사람을 대하기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싫더라 하면은 되게 좀 별론데, 타인이 나한테 막 그러면은 더 별로지 않을까요? 깨작그림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1시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저런 걸 그리고 있다니. 저 약간 저한테 비판이 좀 강해가지고 타인한테 조금 관대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가끔 막 자기한텐 관대하면서 남한테는 저거 하다라는 평이 돌아오면은 남한테는 되게 기준이 높다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이 돌아오면 너무 싫더라고요. 난 그게 봐준 거야. 난 그게 봐준 건데 나한테 더 심하게 하는데, 내가 좀 뭔가 좀 긍정 파워 발휘하려고 좋게 얘기한 걸 보고서는 그거를 자기한테 관대하다고 좀 표현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원래는 그것보다 더 맹렬하고 거세게 비난을 하는데 그 부분을 타인한테 또 드러내기는 싫어가지고 좀 숨겨놓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난 다음에 아니야,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서 거의 좀 자포자기 식으로 그나마 없는 자존감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를 보고서는 너는 너한테는 관대하잖아 라고 하면은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되게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쉬우면은 사람이겠어요? 뭔가 좀 딱 보여지는 게 다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잘 나오면 좋아요. 팔 부분. 다리가 조금 어둡긴 한데. 이거는 약간 빛을 좀 더 줘야 되는데 참 빛을 따로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림이 더 어두워지나 싶기도 하지만, 색깔로 차이 주는 걸 좋아하지. 너는 하이라이트를 잘 안 해서 그래서 그림이 좀 반짝반짝거리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입시미술 할 때 분명히 수채화 못해가지고 수채화 때려치고 수채과시 했는데 채색 방법이 수채화. 이제서야 깨달은 수채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20살, 19살 때는 전혀 그 수채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왜요? 이게 어떻게 왜 그러셔 막 이랬는데, 나 수채 안 하고 수채 가시 할 거야. 불투명 가시 해가지고 그 밑그림 지저분한 선들 다 지워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시작한 수채 가슈로
수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모순적인지. 모순적이고 뭔가 좀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계속 드는 느낌이에요. 계속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그릴 필요 없는데 너무 열심히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냥 빨리 그리고 뭐 편함을 찾는데 저는 너무 세세하게 다 그리고 싶어가지고 시간도 시간이고 손도 손이고 너무 신경도 막 낭비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항상 그릴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스타일이 굳어버려가지고 스타일을 바꾸면은 바꾸는데 작업 방식이 굳어버리니까 이거는 변형을 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뭔가 좀 더 존잘러가 되면은 내공도 쌓이고 존잘러가 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내공은 쌓아도 모자라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림보다도 약간 사실적인 거에 좀 집착을 해왔어가지고 여태까지는 인제 들어서 요새 들어서 좀 그림이 그림이어야지 막 이런 느낌이어서 엄청 빨리 지나갔네요. 그림이 그림이어야지라는 느낌이어서 뒤에 뭐를 켜놔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구나. 어니언이라고 해서 어니언 레이어라고 해서 양파가 한 겹 한 겹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뒤에가 비치잖아요. 그래서 어니언 레이어라고 하고 애니메이션 할 때 이렇게 다음이 어떤 그림인지 전 그림이 어땠고 다음 그림은 제일 작업하는 그 화면이 제일 진하게 나오고 앞 화면이 어떤 화면이었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어니언 레이어거든요.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에는 어니언 레이어가 있다. 그거 보고 애니메이팅 한 거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두시면? 프로크리에이트를 왜 쓰냐면은 기본 레이어가 너무 좋아요. 제가 좀 잉크펜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릴 때는 잉크를 펜 쪽에 찍어서 쓰는 진짜 오리지널 만화 도구를 썼었는데 그때는 조금 사람이 되게 날카로웠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코팅된 종이가 아니면은 그림 그리기 되게 거북해 했었고 그랬었는데 입시가 저를 바꿔놨죠. 입시는 폭신폭신한 도화지에 그림을 일단 그려야 되고 도구가 거의 연필이랑 색연필 그리고 수채화 이렇게 되게 좀 포근포근한 도구들이라 저번에 만화에서도 한번 글로 썼었는데 진짜 사람이 약간 도구 자기가 쓰는 거 막 이런 거에 좀 따라가는 게 있는지 제가 펜하고 잉크를 쓰던 시절에는 포근한 종이를 진짜 못 견뎌 했거든요. 그 종이에는 제가 쓰는 도구들이 아예 먹히질 않으니까 도화지에다가 펜촉
펜 쪽으로 긁으면은 종이가 긁혀져 나와요. 그래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데 만화 원고 용지는 코팅이 된 용지라서 여기에다 펜선을 딱 쓰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끈한 거 좋아하고 그 날카롭고 그런 걸 좋아했었는데 입시 미술 하면서 원래는 연필도 안 썼었는데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샤프를 썼었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연필을 쓰라고 화실 가서 연필 한 다스를 사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서 연필을 썼는데 사비는 진짜 너무 흩어지고 이게 사비, EB, B, HB 그런 심마다 다른 게 뭐냐면 연한 심, 진한 심, 그 압축된 그 사비부터는 그건 압축된 거거든요. B를 한번 압축시킨 게 사비, 사비를 한 번 더 압축시킨 게 EB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라서 되게 샤프만 쓰다가 연필을 쓰고 바뀐 게 되게 많았었죠. 입시 미술 하면서. 그래가지고 뭔가 좀 그림 실력을 맨날 숨기는 느낌은 들긴 했었는데 쓰던 도구도 달라지고 뭔가 극화체가 조금 일본틱 해가지고 막 교수님들은 일본체를 싫어한다 막 이런 소문도 있어서 그냥 딱 입시미술체에 맞는 그런 캐릭터들만 만들고 그랬었는데 캐릭터도 막 정해놓고 그리진 않았어요. 그 입시미술에서는. 근데 캐릭터성 있는 거를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입시를 다 실패한 게 완성을 못 지어가지고 그런 건데, 뭐랄까, 입시에 합격한 것보다는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림을 진짜 열심히 그리고 그림에 뭔가 좀 더 집중하던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재수했던 때가 그렇게 나쁜 시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 배울 건 거의 다 배웠기 때문에 저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지금은 다 작가 활동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도 작가 활동 하시던 분도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게 약간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뭔가 좀, 문화생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회사 생활을 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와 함께, 이거는 취미미술이라고 분류를 되었을 때 굉장히 좀 슬프긴 했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남의 손 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는 어렸을 때는 화실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랬는데, 혼자서도 충분히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제 작품에만 파고든 케이스거든요. 근데 약간 아마추어라고 판명이 딱 나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약간 그 면접 비슷한 거를 한번 봐가지고 그때 일이 떠올라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문화생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간 그 그림이 입시했던 애들한테서 나타나는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입시미술 배운 애들한테 나타나는 그림이다 라고 하셔서 뭔가 선생님 존함을 밝히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랑은 전혀 다르게 제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을 한 것도 있습니다.
뭐 그렇 뭐 연락을 드리는 사이도 아니니까요. 제가 연락을 되게 못하는 편이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좀 사람들이 그 연출 인맥 막 이런 거를 좀 따지는데 저는 그런 거에 기대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내가 해야지 막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더 뭔가 이뤄내는 게 더디는 것 같긴 해요. 지름길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데 돌아서 가는 편이라 안 돼, 난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런 편이라서 그래도 뭐라도 제가 스스로 이뤄내면 얼마나 뿌듯하고 좋겠습니까. 막 자기 PR의 시대인데 PR을 너무 못해서 있는 것도 숨기는 마당에 뭔가 잘 되기는 좀 그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도 가끔 알아봐 주시거나 뭐 잘한다고 칭찬을 받으면은 좋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있는 인정욕구. 인정욕구는 있는데 그 PR은 못하는 굉장히 불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떳떳하고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막 인맥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며칠 전에 박진영 씨가 박진영 님이 그 인맥 쌓는 것보다 자기 실력을 키워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지나가면서 봤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자기 좋으려고 쌓는 거지 그 쌓은 인맥이 자기를 항상 도와주리란 법이 없잖아요. 저는 약간 어렸을 때 그 인터넷 친구들 사귀고 난 다음에 뭔가 사람 사이에